아저씨, 지금 면접 보는 중인데 나중에 청소하시면 안 되나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대기업 롯데그룹 면접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면접실에 들어와 청소를 시작하자 수십 명의 면접 지원자들이 일제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또 다른 이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오직 한 명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의자를 치워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몰랐죠. 자신이 도운 그 할아버지가 바로 롯데그룹 창업주이자 수조원 자산의 신격호 회장 그분이라는 것을. 과연 이 청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나머지 면접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놀라운 실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은 그날 아침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지원자 중 최종 30명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명문대학교 출신이었고 토익 900점 이상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인재들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은 김태현은 손에 쥔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4살의 그는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토익 점수는 850점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부족한 스펙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비였습니다. 3년 전부터 투병 중이신 어머니는 월 2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필요했고 아버지의 택시기사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해 왔지만 번번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롯데그룹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면접이 시작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관 한 명이 들어와 안내를 했습니다. 지원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손바닥에 땀을 쥐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입술을 깨물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걸레와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고 허리는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면접장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청소부의 등장은 그들에게 당황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구석 쪽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에게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방해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김태현은 서울 변두리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째 택시를 운전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태연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예의와 배려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을 자주 도우며 지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씨, 왜 하필 지금 청소를 하는 거야? 앞자리에 앉은 명문대 출신 지원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해외 어학연수와 대외 활동 경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타이밍이 최악이네요. 집중이 안 돼요. 옆자리의 여성 지원자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 출신이었고 토익 950점의 높은 점수를 자랑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며 불만을 표출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하며 회의 테이블 위에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점점 태연이 앉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는 의자를 뒤로 밀어 방해가 된다는 신호를 보냈고 또 다른 이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리 근처에 오자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의자를 옆으로 치워드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 청소하시는 거죠? 제가 비켜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함이 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습니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에요. 편하게 청소하세요. 이 장면을 지켜본 다른 지원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또 다른 이는 태연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태연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굳이 청소부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 친구 뭐야? 점수라도 따려고 하나? 한 지원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면접관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괜한 오버 아닌가? 할아버지는 태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후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연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면접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면접관 3명이 들어와 심사위원석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앉은 인사팀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고 양옆의 부장들은 각각 영업부와 기획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원자들을 훑어보며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는 면접관들이 들어오자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서둘러 나가지 않고 구석에서 천천히 정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면접관들은 할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따라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차례로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출신 등 화려한 학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가 가능하여 아시아 시장 진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학부 시절 창업 동아리 회장을 맡으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각자의 스펙과 경험을 자신 있게 발표하는 지원자들을 보며 태연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화려한 스펙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범한 이력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석에서 청소를 마무리하던 할아버지는 지원자들의 발표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때때로 태연에게 머물렀고 다른 지원자들의 반응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태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김태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방 국립대학교 출신으로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성실함과 책임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연의 솔직한 고백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획부 부장이 질문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 더 강한 목표의식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롯데에 입사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태연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업부 부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갈등은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태연이 자리에 앉자 구석에 있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기 전에 태연과 잠시 눈이 마주쳤고 할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지원자들이 회의실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면접 후기를 나누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내 답변은 완벽했어. 특히 글로벌 전략 부분에서 면접관들 표정이 확 바뀌더라. 명문대 출신 지원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중국어로 자기소개했을 때 반응이 좋았어. 확실히 외국어는 필수인 것 같아. 다른 지원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태연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스펙과 비교하면 자신의 면접 내용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어학 실력도 없었고 오직 성실함과 간절함만을 어필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태연의 면접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롯데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항상 불합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연은 휴대폰으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면접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나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연은 아버지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운전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태연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연아, 면접은 어땠니?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하네요. 태연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을 거야. 아버지는 태연이를 믿는다. 아버지의 격려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면접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청소부 할아버지와의 짧은 만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모두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도움을 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고민했습니다. 혹시 면접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중요한 면접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점수를 따르는 것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예의와 배려는 그의 신념이었고 그것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연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틈틈이 다른 회사의 채용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롯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다른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는 동안 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면접을 본 지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태연은 동네 도서관에서 경영학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겠다는 다짐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연 씨입니까?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롯데그룹에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벌써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보통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빠른 연락이었습니다. 네, 통화 가능합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직접 태연 씨와 통화를 원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회장님이라는 말에 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롯데그룹의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자와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화 사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씨. 신격호입니다. 그 순간 태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신격호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롯데그룹을 일으킨 창업주이자 국내 굴지의 기업인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태연은 너무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며칠 전 면접을 봤지? 그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전화를 걸었네.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전혀 위압적이지 않았고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때 면접실에서 청소하던 할아버지를 기억하나? 태연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청소를 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모두 그 할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방해된다고 여겼는데 자네만 일어나서 도와줬더군. 그 이유가 궁금해서 말이야.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하면 가식적으로 들릴 수 있고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이라? 네. 어르신이 일하고 계시는데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어려서부터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혹시 잘못 말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좋은 말이네. 그런데 혹시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나?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 담당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회장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네, 태연 씨. 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자네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배려를 보여줬거든. 태연은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서 만난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정말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어쨌을 건가? 더 극진하게 대했을 건가? 신격호 회장의 질문에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도와드린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거야, 태연 씨. 자네가 보여준 것은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어.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인재상이야. 회장의 말에 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실 나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네. 대부분은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 극진하게 대하지만 내가 평범한 사람일 때는 무시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 신격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재는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자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과분한 말씀입니다, 회장님. 과분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서 지켜본 건 자네의 인성이었어. 면접에서 보여준 답변들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네의 마음가짐이었지. 태연은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야.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됨이거든. 고객을 대하는 자세,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진짜 경쟁력이야. 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네는 스펙으로만 보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부족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가장 뛰어났어.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건 거야.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스펙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연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나? 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태연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인사팀으로 연락하게. 입사 절차를 진행할 거야. 정말입니까? 정말 합격한 건가요? 자네는 이미 가장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네. 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태연 씨,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게. 회사에서 의료 지원을 해줄 테니까. 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을 걱정하는 자네의 마음을 알겠어. 효심 깊은 사람이 회사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할 거라고 믿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이제부터 롯데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전화를 끊은 후 태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연아, 엄마, 나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롯데에 합격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치료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태연은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그 어떤 만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태연아, 도대체 면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시다니. 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태연은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부터 회장님과의 통화까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우리 태연이야. 어려서부터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지. 어머니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결과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선행의 힘이야, 아들. 계산하고 한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지. 아버지의 말에 태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태연은 롯데그룹 인사팀을 방문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태연 씨, 축하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사 후에는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회장님께서 태연 씨에게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판단하셨거든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라는 것도 신격호 회장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인사팀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태연 씨에게 자네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네. 그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네. 때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자네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네. 자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어. 신격호 올림. 편지를 읽는 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태연은 면접을 함께 봤던 다른 지원자들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던 그들 대부분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연은 그들을 비웃거나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태연은 롯데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며 일하는 것은 그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보여준 배려심을 직장에서도 그대로 발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왔고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서비스는 고객들로부터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고 회사 내에서도 모범 사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가끔 현장을 시찰할 때마다 태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마다 면접장에서 내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태연 씨는 정말 특별한 인재군요. 고객 서비스 부서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최고 점수를 받고 있고 동료들로부터도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빛이 나는 법이야. 신격호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는
회사의 의료 지원 덕분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태연은 신격호 회장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친근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태연 씨, 회사 생활은 어떤가?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감사한 하루입니다. 자네가 고객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되네. 회장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말게. 태연은 그날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부서 내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을 종종 들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스펙이나 학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지. 태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배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면접이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화려한 스펙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교훈을 주는 실화입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꾸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된 행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실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